안녕하세요. 저는 수원에서 김해문 부동산을 운영하고 있는 공인중개사 문성환입니다. 오늘부터 올려드릴 영상은 제가 5년차 공인중개사로서 여러분들에게 부동산에 관한 정보를 실무에서 직접 경험한 경험을 바탕으로 전달해 드리려고 합니다. 최대한 신뢰도 있는 정보를 알려드릴 예정인데요. 혹시라도 오류가 있거나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영상이 제가 처음이다 보니까 저희 부동산을 간단하게 먼저 한번 소개를 해드리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저희 부동산은 김해문 부동산이고요. 부동산의 위치는 수원 세류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수원 전체를 기준으로 빌라, 단독다가구 주택, 상가, 소형 건물을 전문으로 매매, 전세, 월세를 중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부동산만의 차별점이 있는데요. 바로 홈페이지예요. 아마 홈페이지에 있는 부동산을 많이 못 보셨을 건데 네이버에서 김해문 부동산 검색하면은 보실 수 있는데요. 간단하게 한번 제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이버에서 김해문 부동산이라고 검색하시면은요, 요 위에 광고로 나오는 거 있는데, 요거는 클릭하지 말고 요 밑에나 지도 밑에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를 꼭 눌러주세요. 요거는 저희가 누르면 돈이 나가서, 네. 그래서 요걸로 들어가시면은 저희 홈페이지 이렇게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지도에서 매물 검색 누르시면은 원하시는 물건을 이렇게 지도를 기반으로 해서 간편하게 찾으실 수 있고요. 위에 필터링을 추가로 해서 원하시는 물건 찾기 쉽게 만들어 놨고요. 그리고 목록으로 검색을 하셔도 이제 목록으로 검색하실 수 있고 거래 유형이나 위 필터링을 통해서 원하시는 물건을 쉽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만의 매물 의뢰라고 해서 여기 들어가시면은요. 매물 구함이라고 메뉴가 있고 매물 접수가 있는데요. 간단한 입력으로 매물을 구하시거나 내 매물을 접수하시는데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고요. 혹시라도 이런 게 저런 게 복잡하다 하시면은 전화 주시면 전화로도 받을 수 있으니까 언제든지 연락 주시고 나중에 저희 홈페이지 사용 방법도 한번 영상으로 만들어서 올려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오늘의 주제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할 건데요. 썸네일에서 보고 들어오셨겠지만 바로 전세 사기 안 당하는 법입니다. 네, 썸네일에서도 보셨지만 바로 전세 사기 안 당하는 법입니다. 어떤 방법이냐? 바로 전세보증보험 가입 가능한 물건으로만 계약을 하시면 되는데요. 너무 당연한 말을 해가지고 조금 당황하셨을 것 같은데 그거를 누가 모르겠냐 이렇게 하실 분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 주제를 왜 가지고 왔는지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사실 지금도 어디선가는 보증보험 안 되는 집에 계약하시는 분이 있으실 거예요. 제가 지금 최근에는 체크해 보지 않았지만 과거 23년도 그 전세 사기가 수원 세류동에도 심하게 터졌었거든요. 그때 23년 10월 달에 경기도청에서 경기도가 주관하는 전세 사기 설명회가 있어가지고 갔던 적이 있는데 거기 갔을 때 엄청 많은 분들이 이제 사기를 당하셔서 오셨던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해 3월 달, 4월 달쯤에 빌라에 전세가 하나 임차인이 접수된 물건이 있는데요. 제가 계산해 보니까 보증보험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집은 안 될 것 같아서 우선 접수만 받아놨었는데 그 전세 사기 설명회를 듣고 나서 나중에 보니까 그 집이 계약됐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아, 저런 집들 지금도 들어가시는 분들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 해당 빌라 전체가 25년도에 경매로 넘어가서 지금은 주인이 바뀌어가지고 다시 팔아달라고 저희 쪽 부동산에 매매로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당연히 그 전세 세입자는 얼마를 받았는지는 제가 모르지만 아마 강제적으로 쫓겨났을 거고요. 그리고 그 전세 사기 때 가담한 공인중개사부터 해서 조금 신뢰가 안 가는 공인중개사 몇몇 분들 때문에 현재 공인중개사 분들의 신뢰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일 거예요. 그래서 공인중개사만 믿고 하기에는 요즘 같은 때는 많이 불안들 하실 거예요. 다만 열심히 정직하게 일하는 공인중개사분들이 더 많으니까 혹시라도 또 전부 다 그렇다라는 오해하지 마시고요. 저는 정말로 신뢰 있고 정직하게 정말 보증보험이 되거나 안전한 집만 거래해드리고 있으니까 이런 분들이 훨씬 더 많다라는 점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공인중개사 말만 믿고 가는 것보다 내가 직접 보증보험 가입 기준을 알아서 그래서 공인중개사의 말만 믿고 가는 것보다 공인중개사분이 하는 얘기를 듣고 내가 직접 보증보험 가입 기준을
알아서 안전한지 한 번 더 판단하고 계약하시면 더 안전하시겠죠? 그리고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생각보다 보증보험 가입 절차와 기준이 생각보다 많이 복잡합니다. 그래서 오늘 허그 전세 보증보험 기준으로서 가입 절차와 그리고 마지막에 전세 계약 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특약도 하나 알려드릴 테니까 끝까지 영상 시청 부탁드릴게요. 우리가 전세를 구하러 다니면 다양한 집들을 접하게 되는데요. 제가 보증보험 가입 기준을 네 가지 유형의 집으로 설명드려 보도록 할게요. 네, 여러분들이 이제 전세를 구하러 다니다 보면은 크게 네 가지 유형의 집들을 접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증보험 가입 기준으로 네 가지 유형의 집을 설명을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근저당이 없고 전세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 집입니다. 이런 물건은 가장 안전한 물건으로 보시면 돼요. 그냥 고민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보증금 전액 보호도 가능하고요. 위험 요소도 없어요. 보증보험으로 전에 보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뒤도 안 돌아보고 계약하셔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이런 집은 걱정하지 마시고 계약하시고 사실상 이런 집은 정말 귀한 집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근저당은 있는데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 집입니다. 임차인분들이 근저당이 있으면 무조건 안 되라고 알고 계실 수도 있는데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선순위 근저당이 있지만 보증보험 가입되는 물건들이 있어요. 보증보험 가입으로 보장받기 때문에 따로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다만 근저당으로 인해서 차후에 임대인의 이자 미납 등 사유로 경매에 넘어갈 확률이 있을 수는 있어요. 다만 그런 확률이 굉장히 높지는 않거든요. 대신 나중에 어쨌든 귀찮은 일이 발생될 수도 있다라고 알고 계약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근저당이 있어도 보험으로 보호받을 수 있고 경매 시 보증금 반환 가능하니까 아무래도 보통 수준의 안전, 아까 말씀드린 경매로 넘어갈 확률이 있다. 굉장히 미비하겠지만 세 번째는 근저당은 없는데 전세보증보험 가입 안 되는 집들이 있습니다. 사실 이런 집이 제일 애매해요. 예, 저는 사실 안 하는 걸 추천드리는데 정말 찾아보고 찾아봐도 마땅한 전세도 없고 괜찮은 집이 나왔는데 이런 유형의 집이라면은 체크 포인트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은 주변 시세 대비 전세가가 80% 이하로 들어오거나 아니면은 전세보증보험 가입 기준 금액의 전세금이 들어올 경우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보셔도 됩니다. 왜냐하면은 어떠한 이유로 경매에 넘어가도 대항력을 갖췄다면 강제로 퇴거당할 일은 없어요. 선순위 근저당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낙찰대금으로 전세보증금에 가까운 전액을 배당받아서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당연히 손해가 발생될 수도 있어요. 대신 낙찰받은 사람이 선순위 근저당이 없는 임차인에 대해서는 보증금을 전액 돌려주지 않으면 강제로 내보낼 수 없는 이런 법적 기준이 있어요. 손해볼 일이 거의 적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조금 손해를 볼 수도 있어요. 그런 자세한 상황은 또 나중에 혹시나 기회 되면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해당 유형의 물건이 컨디션이 좋고 위치도 좋다면 다음 세입자한테 보증금을 받아서 나올 확률도 어떻게 보면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유형의 물건이며 정말 이 집 말고는 없고 이사는 다가오고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이라면 한 번 더 고민 후에 결정하시길 바라겠어요. 그래서 권리 관계는 깨끗하지만 안전장치가 없고 임대인의 신용도에 의존해야 되고 그래서 중간 정도의 위험이다. 그러니까 어쨌든 신중하게 고민하시고 선택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근저당은 있는데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안 되는 집입니다. 이런 집은 절대로 가입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전세 상위 당하신 분들이 보증금 한 푼도 못 받고 강제로 쫓겨났다라는 뉴스들 보셨을 거예요. 그런 집의 유형이 바로 이런 유형의 집입니다. 다만 근저당을 전세 보증금으로 상환을 한다라고 할 경우 그래서 1번으로 가게 되면은 정말 안전한 집이 되는 거죠. 그리고 3번으로 가게 되면은 이제 고민이 되시겠죠.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사실 1번으로 갔을 땐 고민하실 필요 없고 3번으로 갔을 땐 약간 고민을 해 보셔야 되는 상황이 되실 거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의무 임대사업자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무 임대사업자로서 보증보험이 가입된 집이 있는데 그런 집들이 보통은 이렇게 2번 집일 거예요. 근저당은 있지만 전세보증보험이 가입된 집. 그래서 이런 집도 전세보증보험 가입에 대한 정확한 서류를 확인하셨다면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는 물건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특이사항들이 아니라면은 절대로 이런 집들은 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 다시 한번 더 설명을 드립니다.
다음은 이제 허그 전세보증보험 가입에 대한 개요를 좀 설명드릴 건데요. 허그 전세보증보험 보증 개요입니다. 아파트, 다세대 빌라, 그리고 여기 적혀 있지는 않은데 오피스텔도 포함입니다. 그래서 지금 설명드리는 건 아파트, 다세대 빌라, 오피스텔 기준이고요. 단독 다가구, 상가주택 등은 여기에 추가적인 기준이 더 있어서 그거는 다음 영상에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보증 신청 기한은 잔금일이나 전입신고일 중 늦은 날로부터 전세 계약 기간의 2분의 1 경과하기 전까지, 말 그대로 잔금일이나 전신고일 중 늦은 날부터 전세 계약 기간이 반이 지나가기 전까지, 보통 우리가 2년 계약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은 1년이 지나가기 전까지 하시면 되는데, 나중에 해도 된다고 해서 나중에 하지 마시고요. 무조건 잔금하고 전입신고하고 된다면 그날, 아니면 돌아오는 주 평일에 무조건 가서 바로 신청하세요. 나중에 어떤 권리관계 변동이 있을지 모르고 그로 인해서 가입이 불가능할 수도 있기 때문에 꼭 먼저 가서 가입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보증 대상은 이제 건축물 대장상 주택만 가능합니다. 우리 들어보셨겠지만 고시원이나 아니면 근생이나 아니면은 생활용 숙박시설 이런 것들은 보증보험 가입이 안 되니까 그런 집들은 절대로 전세일 경우에 들어가시는 걸 조금 고민해 보시거나 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 설명드리고요. 보증 금액은 이제 한도는 수도권 7억, 그 외에 5억 이하, 월세는 전월세 전환 적용이 된다고 표시되어 있는데요. 요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보증금이 6억이고 월세가 60만 원일 경우, 이럴 경우는 보증 금액이 한도에 미치는지 안 미치는지 이제 확인을 해봐야 하는데요. 이때 확인하는 방법은 이 월세를 전월세 전환으로 적용해 가지고 보증금에 합산을 해야 되는데요. 이때 계산하는 방법은 네이버로 오셔서요. 허그 전세 보증 보험이라고 검색하시면 여기 상품 개요가 있습니다. 컨트롤 F 누르시면 검색이 가능한데요. 전환이라고 검색하신 다음에 화살표를 하나 내리시면은 보증 조건에서 여기 전월세 전환율 6.5% 나와 있죠. 그래서 요거를 한번 캡처해 볼게요. 전월세 전환율이 6.5%라고 나와 있죠. 그러면은 이 6.5%를 60만 원에 곱하면 되는데요. 최신 전월세 전환율이 6.5%라고 표시되어 있죠. 그러면 내가 이거를 어떻게 계산해야 되느냐? 직접 계산할 필요 없이 다시 네이버로 돌아오셔서요. 계산기라고 검색하시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뭐 월세 전세로 누르시고 보증금 6억, 월세 60만 원으로. 전월세 전환율이 6.5%였죠. 계산하시면은 7억 4,637만 이렇게 나오네요. 그래서 7억 원이 넘어가죠. 그러면은 이 집은 보증보험 가입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6억에 대해서 보증보험 가입이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계산하셔서 혹시라도 보증보험이 안 되는 집을 계약하시면 안 되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보증 한도는 주택 가격의 90%입니다. 주택 가격 산정하는 또 방법이 있는데 이건 다음 바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보증 조건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꼭 필요합니다. 이거를 해야지 대항력이라는 게 발생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꼭 필요하고요. 등기부상 경매, 압류, 가청부 등이 없어야 돼요. 혹시라도 있다면은 잔금 전에 전부 다 말소가 돼야 되고요. 그리고 전세 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일 경우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해야 됩니다. 1년 이상으로 계약하셔야 되고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계약하셔야 되시고요. 건축물 대장상 위반 건축물이 없을 것인데요. 예를 들어서 다세대 빌라 같은 경우나 아파트 이런 것들은 집합 건물이라고 해서 우리가 구분 건물이라고 하죠. 호수별로 등기가 다 별도로 되고 주인도 다 다릅니다. 이 101호, 102호, 103호가 다 등기가 별도로 된다라는 소리죠. 그래서 건물 전체의 어느 부분이 만약에 위반 건축물이 있다 하더라도 내가 계약하는 예를 들어서 101호에 위반 건축물이 없다면 이상 없이 보증보험 가입되는 것으로 제가 한번 확인을 했어요. 그리고 질권 설정 또는 채권량도 통지된 전세대출을 받지 않을 것인데요. 요거는 우리가 일반적인 전세대출 받으시면 아마 안 해요. 근데 HF 보증 전세대출이나
특정 전세 대출들이 이렇게 질권 설정하는 걸로 알고 있고 그런 부분의 대출들은 또 보증보험이 별도로 가입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한번 대출받는 곳에 체크를 해보시면 됩니다. 그럼 허가전세보증보험 주택가격 산정 기준을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아파트와 오피스텔처럼 KB 부동산 시세나 부동산 테크 시세가 있는 것부터 먼저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만약에 KB 부동산 시세와 부동산 테크 시세가 있을 경우에는요, 1번을 적용받습니다. 그래서 산술 평균을 적용하고요, 아파트 최저층과 주거용 오피스텔은 하한가를 적용받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부동산 시세를 어떻게 보는지 한번 같이 볼게요. 네이버에서 네이버페이 부동산을 검색합니다. 그러면 이쪽에 있고요. 저희 수원에서 이제 있는 수원역 옆에 있는 대한대우 프로지오 아파트를 한번 볼게요. 네, 요거를 누르시면은요. 대한대우 아파트에 대해서 이렇게 시세가 나오는데 우리가 전용 84 9평이라고 하죠. 요걸로 한번 볼게요. 그래서 최근 실거래가가 나오는데 시세는 여기 밑에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한국부동산은 시세가 있고 KB 부동산 시세가 있고 부동산 뱅크가 있는데 KB 부동산 시세와 한국 부동산 원이 제가 설명드린 부동산 테크 시세예요. 그래서 KB 부동산은 여기서 보시면 되고요.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KB 부동산 시세 상한가가 있고 하한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합쳐서 반으로 나누면 산수율 평균이 적용되겠죠. 평균가가 6억 250만 원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이게 바로 주택 가격이거든요. 그럼 아까 주택 가격에서 90%를 곱한다고 했잖아요. 90%는 0.9니까 0.9를 하게 되면은 얼마인지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5억 4,255만 원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 아파트에 대해서는 근저당이랑 보증보험 합산 또는 근저당이 없으면 보증보험의 총 금액이 5억 4,255만 원에 들어오면은 보증보험이 가입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근저당 있는데 전세보증보험 가입된다라는 집이 있었잖아요. 예를 들어서 해당 5억 4,255만 원까지 가입되는 집이 있는데 선순위 근저당이 2억이 있습니다. 전세 보증금은 3억 4천이 있고요. 합치면 5억 4천만 원이죠. 그러면은 5억 4,255만 원 안에 근저당과 전세보증금 합산 금액이 5억 4천만 원으로서 들어가죠. 그러면 이 집은 선순위 근저당이 있어도 보증보험이 가입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아파트는 사실 수원 같은 경우도 제가 정확하게 체크하지는 않았지만 매매가에 대비한 전세 비율이 한 70%대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이 아파트 같은 경우도 만약에 전세를 한번 볼까요? 전세가 현재 3억 2천에 실거래가 되고 있죠. 그래서 사실 아파트 같은 경우는 선순위 근저당이 조금 있어도 이렇게 계산하셔서 혹시라도 합산 금액이 보증보험 가입 기준 금액에 들어간다면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고 보증보험 가입이 되니까 그걸로써 보장 받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부동산 테크 시세를 좀 봐야 되는데요. 부동산 테크 시세는 아까 여기에서 그 밑으로 내리면 있었잖아요. 근데 거기서 검색하시면 안 되고 다시 네이버로 오셔서요. 부동산 테크. 그래서 여기 홈페이지로 들어가시고요. 여기 보시면 부동산 시세 찾기라고 있습니다. 여기로 들어가셔서 지도로 볼 수가 있고요. 저희 위치로 한번 가볼게요. 아까 봤던 대한대우 프루지오 아파트 있죠? 여기를 누르시고요. 844A 타입에 대해서 지금 여기 보시면 하한 평균가와 상한 평균가가 나와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기준으로 가면 안 되고요. 몇 동 몇 호를 찍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111동 302호를 검색을 해서 네, 지금 검색은 48평이 됐지만 지금 여기 보시면은 매매가가 하한 평균가와 상한 평균가가 나오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중간가를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아파트나 오피스텔에서도 뭐 나홀로 아파트나 소형 오피스텔 그리고 빌라 같은 경우는 거의 다 시세가 없거든요. 이렇게 시세가 없는 이제 부동산의 경우에는 두 번째 2번 공시가격의 140%를 주택 가격으로 산정합니다. 말 그대로 요게 주택 가격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다시 곱하기 90%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들어보셨겠지만 140과 곱하기 90을 하면은 126%가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126% 룰이라고 표현하거든요. 1.26%. 그래서 공시가격에서 간단하게 126%, 1.26을 곱하면은 보증보험 가입 가능한 기준금액이 나옵니다. 이것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다시 네이버로 와서요. 공시가격 알림이라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부동산 공시가격 알림이 있죠. 여기로 들어가셔서요. 공동주택 공시가격 여기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들어가려는 빌라에 이제 주소를 검색하시면 되는데요. 저도 하나 찾아서 검색해 보도록 할게요. 참고로 여기 집원 검색 누르면 집원으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검색하면 동이 있을 경우 동이 나오고요. 없으면은 그냥 없다라거나 일동이거나 이렇게 표시가 돼요. 그래서 201호를 한번 열람해 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현재 26년 기준 공시지가가 나오는데요. 공동주택 가격. 네, 그래서 이 집을 이제 보증보험 가입 기준 금액을 어떻게 계산하느냐? 공시가격 1억 8,500만 원 곱하기 1.26%를 하시면 됩니다. 2억 3,310만 원이 됩니다. 말 그대로 전세 보증금이 2억 3,310만 원 안에 들어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없었지만 요즘에 가끔 네이버 부동산이나 이제 전세 찾다 보시면은 이렇게 10만 원이나 만원 단위도 보증금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보증보험 기준 금액을 딱 맞추다 보니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집도 혹시라도 선순위 근저당이 있을 경우에 만약에 근저당 5천만 원, 보증금 1억 8천만 원, 이런 경우도 있겠죠. 그러면 합친 금액이 2억 3천, 그쵸? 2억 3,300만 원 안에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이런 집도 보증보험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2억 3천만 원을 받고 싶어 하는데 근저당 채권 최고액이 5천만 원 정도 있다라고 하면은 5천만 원 정도를 월세로 돌려서 할 수 없겠느냐 이렇게 물어보셔서 보통 이럴 때는 천에 5만 원 단위로 계산하거든요. 그럼 5천만 원이면은 월세가 25만 원, 그러면은 보증금과 월세가 1억 8천에 50만 원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25만 원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번 진행해 보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2번으로 오는 거고요. 제가 사실 실무에서 하면서 1번과 2번이 없는 경우는 사실 못 봤어요. 근데 만약에 정말 없다? 그러면 이제 3번으로 넘어가는 거고, 3번도 없다? 그러면 4번으로 넘어가고, 신축의 경우 분양가의 90% 이내, 그리고 준공후 1년 이내에만 적용이 되는데, 요거는 또 빌라에는 해당이 안 돼요. 빌라는 안 되고, 아파트만 되고. 그래서 빌라는 2번에서 4번까지, 그리고 아파트나 오피스텔은 1번부터 5번까지, 시세가 없는 아파트일 경우 2번에서 5번까지, 이렇게 가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허그전세 보증보험 제출 서류를 좀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 주민등록 등본 및 신분증 사본. 이거는 임차인 기준으로 출력하시면 되고요. 공인중개사가 날인한 확정일자부 전세계약서. 그러니까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고요. 거기에 확정일자 도장 또는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확정일자를 받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전세보증금 이체 내역서 또는 임대인 도장이 날인된 영수증인데요. 전세보증금을 이체한 이제 통장 이력이나 아니면 임대인 도장이 날인된 영수증, 임대인 도장 또는 서명, 동일한 도장과 서명을 받은 영수증을 받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전입세대 확인서 같은 경우는 계약서를 쓰고 나면은 세입자가 직접 뽑을 수 있어요. 잔금 때도 뽑을 수 있고요. 그래서 전입세대 확인서 출력하고 부동산 등기부등본과 건축물 대장 그리고 임대인의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는 보통 집주인에게 요청해야 되고 공인중개사가 챙겨줍니다. 처음에 계약할 때는 전입세대 확인서까지도 사실 공인중개사분한테 요청하셔서
집주인에게 요구를 하셔야 되고요. 계약서를 쓴 다음에는 전입세대 확인서 같은 경우는 직접 뽑을 수 있다라는 거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모든 발급 서류는 보증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한 것이어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계약서를 쓰고 나서 1개월 이내에 내가 잔금을 치르고 전입 신고를 한다. 그리고 확정일자도 받는다라고 하면은 처음 계약할 때 받으신 서류로 이제 진행하시면 되는데, 만약에 한 달이 넘어갔다라고 할 경우에는 공인중개사분한테 요렇게 4 개나 요렇게 3 개를 좀 다시 한번 출력해서 달라고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렇게 준비해서 서류를 접수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공인중개사 분의 협조가 조금 필요한데요. 임대차 계약을 하기 전에 임대인의 이제 신용 정보를 조회할 수가 있게 요번에 법이 바뀌어서요. 그거를 조회할 수가 있는데, 바로 허그 안심 전세 앱을 이용하는 겁니다.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 들어가시면은 요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만든 안심 전세 앱에 들어가실 수가 있고요. 들어가시면 요런 첫 번째 화면 이제 보실 수가 있는데, 참고로 공인중개사분들은 미리 가입해서 공인중개사 등록까지 해 두셔야 되는데, 여기 줄 3개 누르시면 공인중개사 등록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거기서 등록을 하셔야 되는데, 제가 직접 해 보니깐 바로 되는 게 아니라 한 2-3일 정도 소요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미리 등록을 해 주셔야 되시고,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안심조회 여기를 누르고 들어가시면은 이렇게 세 가지 메뉴를 보실 수 있는데, 여기서 안심 임대인 조회를 누르시면 됩니다. 들어오시면 임차인이신가요? 그리고 임대인 본인 조회 이렇게 있는데요. 만약에 임대인의 동의를 받으셨다라고 한다면 임대인 본인 조회로 들어가시면 되는데, 임차인을 동의를 안 하시거나 혹시라도 계약 전일 경우에는 임차인이신가요? 라는 곳을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임대인의 보증정보 및 세금 체납 여부 등 조회에 임대인 동의 필요한 또 메뉴가 나오는데요. 여기는 임대인 동의했을 때고, 임대인의 동의가 불필요한 이쪽 임대인의 보증정보 조회 누르시면은요, 조회 신청 버튼 누르면 조회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누르고 들어가시면 신청인 정보 들어가는데, 요거는 보통 공인중개사분들이 해주실 거니까 공인중개사분 정보가 들어가겠죠. 그리고 화면이 좀 깨지기는 했는데요. 이제 집주인 정보, 공인중개사 정보 등 이렇게 정보를 집어넣고 조회하면은 현재 집주인 분에게 혹시라도 허그 전세보증보험에 연체 이력이 있는지, 또는 뭐 보증 사고 이력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잘 따라오셨나요? 사실 지금부터가 제일 중요한데요. 아마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집을 다 보고 마음에 들어서 전세보증보험사 고객센터에 문의를 해도 그쪽에서 가입이 된다 안 된다를 사실 확실하게 알려주지 않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 점, 보증보험사는 왜 바로 가입이 가능한지 여부를 알려주지 못할까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첫 번째로는 전입 신고와 확정 일자가 확정 일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두 가지를 받으셔야지 대항력이 발생되는데, 당연히 우리가 이거를 다 받으실 거예요, 임차인분들은. 하지만 혹시라도 전입신고를 뭐 까먹거나 확정 일자도 뭐 까먹었거나 그러시면은 보증보험 가입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라도 바로 가입이 됩니다, 안 됩니다 라고 확답을 안 준다고 하고요. 두 번째로는 가격 변동. 우리가 주택 가격을 계속 지금까지 계산을 해 봤잖아요. 근데 주택 가격이 시세 같은 경우는 그때그때 변합니다. 그래서 그때 갔을 때 만약에 금액이 떨어져 버리게 되면은 보증보험 가입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임대인 사장 변경입니다. 뭐 혹시라도 그 사이에 다른 집이 뭐 사고가 터지거나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변수에 의해서 정확하게 가입 여부를 확인해 줄 수 없다라고 보증보험사는 말하고 있습니다. 고객센터는 단순한 가입 요건, 그리고 가입 서류 안내 등만 해준다고 해요. 그렇다고 계약서를 쓰고 가면은 알려주느냐? 계약서를 쓰고 서류를 가지고 보증보험 지점에 가서 상담을 해도 가입이 가능한지 정확하게 알려주지를 않습니다. 그러면은 도대체가 가입이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도 모르고 우리가 어떻게 계약서를 쓰냐라고 하실 수가 있는데요. 잔금을 치르고 이사하고 전입신고 확정일자까지 맞춰야 그때 서류를 접수해주고 심사를 그때서 진행합니다. 이거는 심사를 진행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접수를 해서 심사를 진행한다는 거지, 그때도 100% 된다고 얘기를 보증보험사에서는 못 해줍니다. 왜냐하면 심사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심사 같은 경우는 접수 심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평균 보통 한 달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우선은 공인중개사분들은 지금까지 설명해드린 가입 기준에 부합하는지 확인을 해보시고요. 보증보험 가입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하면서 보증보험 가입 여부는 잔금 후 접수해야 알 수 있고 가입이 불가할 수도 있다라고 안내를 해주시면 됩니다. 공인중개사분들이나 사실 이런 상황을 듣는 임차인이나 사실 당황스러우실 거예요. 근데 안타깝지만 현재로서는 어쩔 수 없습니다. 제가 한번 확인해 보니까 가입 여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잔금 치르고 전입신고 확정일자 받고 서류를 준비해서 접수를 해서 심사가 끝나야지만 확인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임차인은 오늘 설명해드린 전세보증보험 가입 기준, 전세보증보험 가입 기준에 따라서 계약 전에 임대인의 협조를 받아 서류 준비가 가능하다면 먼저 상담을 받으시고요. 상담 받아보시면 아시겠지만 가입이 가능하다고 확답을 주지는 않습니다. 다만 가입하는데 확실하게 안 되는 사유가 있다면 안 된다고 알려주거든요. 그런데 혹시라도 임대인이 계약하면 그때 서류를 주겠다라고 한다면은요, 그럴 때는 가입 불가 사유가 확인될 경우 계약을 조건 없이 해지할 수 있도록 다음 특약을 넣어서 계약해 달라고 요청하시면 됩니다. 바로 이 특약인데요. 전세 계약 이후에 임차인은 전세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를 확인하며 보증보험 가입 불가 사유가 확인될 경우 본계약을 무효로 하며 임대인은 조건 없이 계약금을 돌려주기로 한다라는 특약을 넣어서 계약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자면은 계약 전에 혹시라도 임대인이 서류를 준비해 주면은 해당 서류를 가지고 가서 상담을 받으셔서 확정적으로 불가 사유가 있는지 확인을 하시고요. 그리고 만약에 계약서 쓰지 않으면 서류를 안 준다라고 할 때에는 지금 말씀드린 특약을 넣고 계약서를 쓰고 서류를 받아 가지고 보증보험사 지점에 가서 전화로는 확인 안 해 줍니다. 지점으로 가서 확인을 해 봐서 똑같이 혹시라도 확정적 불가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거를 토대로 계약을 해지하고 아니시라면은 잔금까지 가신 다음에 보증보험 가입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세보증보험 가입하는데 필수 요건 목록을 한번 더 정리해 드리도록 할게요. 보증보험 가입 기준금액 안에 보증금이 꼭 들어와야 하고요. 등기부상 압류, 가압류, 가처분, 경매 등이 없을 것, 그리고 건축물 대장상 위반 건축물이 없을 것, 임대인이 국세지방세 미납이 없을 것, 그리고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받을 것. 그래서 요거를 이제 확인하셔서 보증보험 신청하시고 접수하시고 계약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전세보증보험 가입 기준에 대해서 아파트와 빌라, 오피스텔 기준으로 설명을 드렸고요. 다소 애매한 부분도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어쨌든 보증보험사에 최대한 확인을 해보시고 그리고 지금 임대인 내용 확인하셔서 이렇게 전부 다 확인한 다음에 아마 진행하시면 특별한 경우 아니면 거의 대부분 가입이 가능하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잘 알아보고 전세 계약하시기를 바라고요. 나중에 또 단독 다가구 그리고 상가주택에 대해서 정리해서 다시 영상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